안녕하세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기타를 전반적으로 다 배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더보기 해 놓을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타의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기타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 줄의 길이를 바꿔서 음이 높이를 바꿔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줄이 굵고 길이가 길면 저음이 나고, 줄이 짧고 가늘고 그러면 고음이 납니다. 굵은 줄부터 가는 줄까지 6개의 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줄들이 정확한 음이 나도록 당겨서 감아주는 헤드머신이 있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줄을 누르는 부분을 지판이라고 하는데, 지판에 줄의 길이를 바꿔서 음의 높이를 바꾸도록 프렛이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또 6개의 줄에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기타를 들고 있을 때 맨 아랫줄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각 기타의 각 부분의 명칭을 알아보죠. 기타는 크게 헤드, 넥, 바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헤드에는 줄을 감는 헤드머신, 우리말로는 줄감기가 있어서 줄을 감아 줄의 탄성을 조절해서 음을 맞춥니다. 넥은 우리말로 이거 목이죠, 목. 넥에는 너트라는 줄을 받치고 고정하는 것이 있고, 지판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줄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프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줄의 길이를 바꿔서 음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바디 또는 우리말로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쿠스틱 기타는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주고 사운드 홀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고정시키는 브릿지와 줄을 받쳐주는 새들이 있고, 브릿지에 줄을 잡아주는 브릿지 핀이 있습니다. 전기 기타에는 바디에 울림통이 없고 줄의 떨림을 감지하는 픽업이 있고, 소리의 크기와 음색을 조절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의 종류를 알아보죠. 우리가 동기타라고 부르는 어쿠스틱 기타, 전기 기타, 클래식 기타로 크게 나누는데, 물론 더 많은 종류의 기타도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도 엄밀히 따지면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울림통이 있어서 기타 자체에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고, 전기 기타는 울림통이 없고 픽업이라고 하는 기계가 줄의 떨림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쿠스틱 기타에도 픽업을 달아서 스피커가 이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나 전기 기타는 줄을 금속으로 만들었고,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을 만들어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줄을 구매할 때는 어쿠스틱용 전기 기타용, 클래식 기타용 따로 있고, 강도에 따라 종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줄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줄을 다 끼웠으면 튜닝, 우리말로 조율이라고 하는데요.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기타든지 똑같은 음을 내도록 표준 음을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피아노도 튜닝하고 다 튜닝을 하죠. 각 줄마다 음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외우셔야 하는데요. 줄을 안 누르고 그냥 쳤을 때 그 줄을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개방현일 때는 줄이 4개 있는 너트와 브릿지에 있는 새들에 걸쳐 있어서 6개의 줄 길이가 다 같죠. 이렇게 개방현일 때 1번 줄은 E, 그러니까 개명 미음으로 맞추고, 2번 줄은 B, 3번 줄은 G, 4번 줄은 D, 5번 줄은 A, 6번 줄은 E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미, 시, 솔, 레, 라, 미. 영어로는
E, B, G, D, A, E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듣고 조율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시는 튜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튜닝하는 모습을 보실게요. 튜너를 사용할 때 튜너에 따라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설명서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기타를 뜻하는 G를 선택하시고 기타 줄을 튕겼을 때 해당 음에 맞도록 헤드머신으로 줄을 감아줍니다. 예를 들어 1번 줄을 튜닝한다고 할 때 E라는 글자가 나와야 하는데 줄을 감으면 줄의 강도에 따라 음이 표시되면서 결국엔 E가 나오고 바늘이 중앙에 위치하면 정확히 맞추는 것인데 어떤 튜너는 녹색으로 변한다든지 해서 색으로 정확히 맞았다고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튜너는 줄의 번호도 나와서 몇 번 줄은 어떤 음을 맞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튜너는 기타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따로 파는 것도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앱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돼요. 소리를 감지해서 표시해 주는 것과 진동을 감지해서 표시해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소리가 안 나는 조용한 환경이면 소리를 감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악기 소리가 난다든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진동을 감지하는 튜너가 좋습니다. 뭐 핸드폰 앱에서는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음의 배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피아노는 흰 건반이 있고 위에는 까만 건반이 있는데 음이 그냥 쭉 길게 늘어져 있죠. 도와 레 사이에 까만 건반이 있는데 이걸 반음이 올라간 도샵이라고 하죠. 이 까만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레가 되고요. 이렇게 흰 건반과 까만 건반을 차례로 음이 올라가게 되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줄을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치면 미음이 난다고 했죠. 첫 번째 프렛 첫 번째를 누르곤 줄이 짧아져서 음이 올라가는데 프렛 한 칸에 반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하고 파는 반음 간격이니까 파가 되죠. 다음 칸은 파 샵이 되고 다음 칸은 솔이 되고 다음 칸은 솔 샵이 되고 다음 칸은 라, 다음 칸은 라 샵, 다음 칸은 C, 다음 칸은 C하고 도 사이는 반음이니까 도가 되죠. 그럼 5번 줄을 볼까요? 아무것도 안 잡고 개방현으로 치면 라음이라고 했죠. 그럼 처음 프렛을 누르면 뭐죠? 한 칸에 반음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라 샵이 되죠. 다음은 C, 다음은 도. C하고 도는 반음 사이니까 그래요. 다음은 도 샵, 다음은 레, 다음은 레 샵, 다음은 미, 다음은 파.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죠. 다음은 파 샵, 다음은 솔, 다음은 솔 샵, 다음은 라, 다음은 라 샵.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다음 4번 줄은 레죠. 첫 번째 프렛은 레 샵, 다음은 미, 다음은 파, 다음은 파 샵, 다음은 솔, 다음은 솔 샵, 다음은 라, 다음은 라 샵, 다음은 C, 다음은 도, 다음은 도 샵, 다음은 레. 다음 3번 줄은 솔이죠. 첫 번 프렛은 솔 샵, 다음은 라, 다음은 라 샵, 다음은 C, 다음은 도, 다음은 도 샵, 다음은 레, 다음은 레 샵, 다음은 미, 다음은 파, 다음은 파 샵, 다음은 솔. 다음 2번 줄은 C죠. 첫 번째 줄을 누르면 도, 다음은 도 샵, 다음은 레, 다음은 레 샵, 다음은 미, 다음은 파, 다음은 파 샵, 다음은 솔,
다음은 솔샵, 다음은 라, 다음은 라샵, 다음은 C. 다음 1번 줄은 미죠. 이거는 6번 줄하고 같죠. 자, 이렇게 튜닝할 때처럼 아무것도 안 잡고 나는 음만 외우면 각 프렛의 음을 계산해서 알 수 있겠죠. 피아노 건반은 한 줄이지만 이제 쭉 돼 있죠, 그죠? 기타는 6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레미파솔을 한 줄만 치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빠르지가 않죠. 도, 여기 C 이렇게 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찾아보면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4개 프렛 안에서 잡을 수 있어서 멜로디 연주할 때 빠르게 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몇 개의 프렛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조합을 지판 안에서 몇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음의 높이에 따라서 연주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음 배열이 쉽죠. 자, 다음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셔야 하는 코드 연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타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코드를 잡고 반주를 하는 악기죠. 코드는 화음이라는 영어인데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올려서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보통 3도의 차이가 나는 음 3개를 쓰는데 도를 1도, 레를 2도, 미를 3도라고 하면 도와 미, 솔은 3도 차이 나는 3개의 음이죠. 처음의 음을 근음이라고 부르는데 도, 미, 솔의 근음은 도가 되고 영어로는 C죠. 그래서 C장조, 영어로는 C 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잡으면 6개 기타 줄에서 도, 미, 솔 소리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기타 코드를 외울 때 쉽게 돼요. 그럼 D 코드를 알아볼까요? 그럼 레부터 3도씩 쌓아보면 레, 파샵, 라 3가지 음이 쓰이죠. 그런데 레하고 파 사이에는 3도가 돼야 되는데 미하고 파 사이에는 반음이니까 반음을 더 올려서 파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D 코드에서는 기타에서 레, 파샵, 라를 잡아야 하는데 6번 줄은 개방현에서 미음이 나니까 레, 파샵, 라음 중 하나가 나도록 잡아야 하는데 다른 줄을 누르다 보면 이 줄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쓰고 5번 줄을 라니까 안 잡아도 되고 4번 줄은 레니까 안 잡아도 되고 3번 줄에 라 2번 줄에 레 1번 줄에 파 샵을 잡으면 6개의 줄에서 레, 파, 라, 파 샵, 레, 파 샵, 라음만 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코드는 미하고 파 사이가 반음이니까 솔 샵을 써서 비, 솔 샵, C의 세 음을 쓰게 되죠. 그럼 기타에서 6번 줄은 아무것도 안 잡아도 미니까 놔두고 5번 줄은 C를 잡고 4번 줄은 미를 잡고 3번 줄은 솔 샵을 잡고 2번 줄은 안 잡아도 C음이고 1번 줄 역시 안 잡아도 미니까 이렇게 잡으면 미, 솔, 샵, C 3가지만 올리죠. 참고로 음악을 하시려면 이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조표에서 각 장조마다 샵이 어느 음에 붙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만든 건데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하고 솔은 샵 1개, 레는 샵 2개라는 라는 샵 3개, 미는 샵 4개, 시는 샵 5개를 붙여주고 샵 순서에 따라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로 붙여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C장조는 영어로는 B니까 B 코드에는 파, 도, 솔, 레, 라 음에 샵을 붙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걸 완전히 설명해 놓은 강좌를 여기 카드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코드는 C, D, E, F, G, A,
B 7개의 음에 메이저, 마이너, 샵, 세븐까지 기본으로 5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꽤 많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코드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A 코드는 라, 도샵, 미 세 음으로 구성되니까 2번 프렛에서 2, 3, 4 줄을 누르면 되는데 6번 줄은 미,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미, 3번 줄은 라, 2번 줄은 도, 샵, 1번 줄은 미 음이 나오니까 라, 도, 샵, 미 음만 나오죠. 그런데 이 조합을 프렛 2칸 위로 올리면 B 코드가 되겠죠. 그런데 2, 3, 4번 줄 누른 것만 올리면 안 누른 줄의 음이 달라지겠죠. B 코드 조합을 보시면 C, 레샵, 파샵입니다. 그런데 2, 3, 4번 줄만 4번 프렛을 누른 상황으로 보면 6번 줄하고 1번 줄은 미니까 B 코드의 새 음에 속하지 않죠. 5번 줄도 라니까 안 속하게 되죠. B 코드 화음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을 다 잡아주면 제대로 맞게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6번 줄과 1번 줄의 2번 프렛은 파샵, 5번 줄은 C, 4번은 파샵, 3번은 C, 2번은 레샵이 되니까 B 코드 음이 제대로 나게 되죠. 그럼 제대로 잡은 채로 프렛 한 칸을 올리면 C 코드가 되죠. B 코드하고 C는 반음이니까 한 칸 가는 겁니다. 또 한 칸 올라가면 C 샵 코드가 되죠. 또 한 칸 올라가면 D 코드가 되죠. 이번에는 A 마이너 코드를 알아볼까요? 마이너 코드는 메이저, 즉 장조의 3개의 음에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음을 반음 내려주면 됩니다. A 장조는 라, 도샵, 미로 조합되는데 두 번째 음이 도샵인데 반음을 내려주면 도가 되죠. 그럼 A 장조는 2번 프렛에서 2, 3, 4번 줄을 누르게 되는데 2번 줄은 도샵이죠. 그런데 반음 내린 도를 잡으려면 1번 프렛에 2번 줄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A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B 마이너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B 코드에서 두 번째 음을 반음 내리면 되죠. 그럼 B 코드는 C, 레샵, 파샵으로 조합되어 있죠. 그러면 2번 프렛을 전부 잡고 4번 프렛에서 2, 3, 4를 누르면 2번 줄은 레샵, 3번 줄은 C, 4번 줄은 파샵이니까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음을 반음 내리면 레가 되니까 2번 줄을 한 칸 내려서 3번 프렛을 잡아야겠네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장조하고 단조, 즉 메이저하고 마이너의 관계 아주 쉽게 확실히 잘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마이너 코드는 메이저 코드를 알고 있으면 안 외워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A 마이너 코드하고 E 마이너 코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 마이너 코드는 1번 프렛의 2번 줄, 2번 프렛의 3번, 4번 줄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너트라는 부분이 나머지 줄을 6번, 5번, 1번 줄을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조합 그대로 두 플랫 올라가면 B 마이너가 되죠. 아까 보신 것과 같죠? 그럼 B와 C는 반음 차이 나니까 한 프렛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C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두 프렛 또 올라가면 D 마이너가 되는 거고. 그럼 E 마이너를 보면 2번 프렛에 4, 5번 프렛을 누릅니다. 이외의 줄들은 너트가 잡고 있죠. 그럼 이대로 잡고 한 프렛으로 올라가면 F 마이너가 되죠. 미와 파 사이는 반음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프렛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 프렛 올라가면 F샵 마이너, 또 한 프렛 올라가면 G 마이너, 또 한 프렛 올라가면 G샵 마이너 자동으로 이어지죠. 이번에는 코드 끝에
7이 달린 7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7 또는 C-7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음을 3개만 썼어요. 도, 미, 솔, 이건 5도 화음이 돼요. 도, 레, 미, 파, 솔 5개 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7도가 되는 거죠. 그럼 도, 미, 솔, 시 4음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메이저, 도미넌트, 마이너의 관계인데요. 네 번째 음, 즉 7도 음이 메이저 코드에서는 장 3도를 붙이고요. 도미넌트 코드에서는 단 3도, 즉 반음을 내린 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표 앞에 플랫을 붙여놓죠. 마이너 코드에서도 단 3도, 역시 반음 내려서 붙이는 겁니다. 코드를 보면 CM7이 있고 C7이 있고 CM7이 있어요. C 마이너 코드죠. C 대문자 M7이라고 써 있는 거는 C 메이저 7이라고 읽고 메이저 코드고, C7은 C7이라고 읽고 도미넌트 코드라고 하고, C 소문자 M7은 C-7이라고 읽고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걸 우선 아시고 코드별로 알아볼게요. 우선 C7 코드는 도, 미, 솔, 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정확히 C 도미넌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7번 음이 C인데 반음 내려야 해요. 그래서 도, 미, 솔, 라샵이 되는 거죠. C 코드는 도, 미, 솔 세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프렛 2번 줄, 2번 프렛 4번 줄, 3번 프렛 5번 줄을 누르죠. 그런데 3번 프렛에 3번 줄을 눌러서 라 샵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솔 음이 없어지고 라 샵 음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럼 D 키 하나 더 볼까요? D 키는 레, 파샵, 라의 조합이죠. 거기에 7번째로 도샵이 추가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음 내려야 하니까 그냥 도가 되죠. 그래서 1번 프렛 2번 줄, 2번 프렛 1번과 3번 줄을 누르면 D7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드도 계산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원리는 알아도 손으로 잡는 거는 쉽게 안 됩니다. 빠르게 코드를 바꿔서 잡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코드를 외우는 것이라도 쉽게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개인의 능력이나 연습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몇 년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도록 마음을 잡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법에는 스트로크 주법, 아르페지오 주법, 또는 이제 핑거립 주법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박자와 3박자에 맞게 고고, 트로트, 락, 디스코, 칼립소, 보사노바, 스윙, 셔플, 컨트리 등 리듬에 맞게 치게 됩니다. 스트로크 주법은 보시는 것처럼 선을 손가락이나 피크로 훑는 것인데, 아래로 내려갈 때 치는 다운 스트로크와 올라갈 때 치는 업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고 주법은, 칼립소 주법은, 스윙 셔플 주법은, 컨트리 주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르페지오 주법인데, 아르페지오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하프를 타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코드를 잡고 기타 줄을 한 줄씩 순차적으로 분선화음으로 치는 주법을 말합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것처럼 4비트, 8비트, 16비트 등으로 나눠서 음의 길이에 변화를 주고 치는 순서를 바꿔서 주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반주만 연주할 수도 있고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피아노를 양손으로 치듯이 연주하는 주법이 있습니다. 주로 클래식 기타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이나 스페니시 로망스 같은 곡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포는 기타에 4개 있는 너트의 역할을 해요. 너트가 줄을 지지해서 잡아주잖아요. 카포는 지판의 프렛과 프렛 사이에 끼워서 어떤 한 프렛에 줄을 지지시켜서 음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음의 높이는 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줄이 길면 음이 낮아지고 짧으면 높아지고, 그래서 하이 코드를 잡으면 검지손가락으로 전체 줄을 누르잖아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 마이너 코드를 잡는데 2번 프렛을 검지손가락으로 전체를 눌렀는데 이거를 카포로 끼워서 잡게 하고 A 마이너 코드를 잡으면 같은 결과가 되죠. 그냥 C, D, E 같은 코드를 잡고 C장조 연주를 하다가 그 코드를 이용해서 C샵이나 D조로 올리려면, 즉 곡 전체의 음을 높이려면 카포를 1번 프렛에 끼우고 C샵으로 반음 올라가고 2번 프렛에 끼우고 치면 D로 한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길지만 되돌려 보면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기타를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히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안녕히 계세요.